네, 눈에 띄는 종목들 전해드렸는데요. 이 뜨거운 감자에서 오늘도 쿠팡 관련주들이 많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주 내내 이 수혜주들이 눈에 띄는데 오늘은 한번 저희가 물류가 아닌 전자결제주로 살펴볼게요. 앞서 강성호 아나운서가 전해드렸다시피 다날이 급등하면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이야기 레모니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다날이 네.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날이 다 날라갔네요. 또 준비해 오셨네요. 네,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네. 다날이 왜 쿠팡하고 또 연관이 된 건지 또 보니까 오늘 비트코인 소식도 있던데 네. 먼저 다날의 쿠팡의 휴대폰 결제 부분 그 네. 매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피지죠. 피지사. 결제과 관련된 대행 쪽에서 쿠팡 내 지위가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비스 피지 관련돼서 점유율 1위다라는 쪽인데 그러면 쿠팡이 가장 핫한데 다날도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 쪽에서 어떤 변화가 나오고 있고요. 네. 게다가 지금 쿠팡과 협의를 통해서 기존에 한 50%대 점유율이었는데 아마 60%대까지 늘릴 것이다라고 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또 큰 호재로 작용하면서 나도 쿠팡 관련주 이런 쪽에 지금 뛰어들면서 주가가 강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쿠팡을 이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전자결제를 자동으로 아마 저장해 놓으셔서 그냥 클릭만 하면 바로 결제가 되는 이런 간편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실 거예요. 다 대표님은 그렇죠. 어떠세요? 다 그렇죠. 잘하세요? 네, 나중에 보고 나서 깜짝 놀라죠. 왜요? 돈이 언제 이렇게 없어졌나 맞아요. 싶었는데 다 자동 결제로 다 나가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 전자결제 또 피해가 아닐까 생각도 들고 있는데 네. 그만큼 관리 잘 하셔야 되고요. 네. 주식 열심히 하셔서 또 보충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네. 나간 돈 또 주식으로 벌어들여야죠. 보시다시피 다날의 휴대폰 결제 추이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물 부분에서도 좀 많이 늘어났고요. 디지털도 지금 상승하면서 2018년이 저 정도면은 2019년, 2020년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쿠팡의 경우에서는 다날을 포함한 여러 가지 종목들을 다 끌어올리고 있잖아요. 네. 그만큼 쿠팡이 전 세계 증시 그리고 우리 증시에서 미치는 여파가 좀 크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특히 우리나라 최초죠. 나이스에 직상작한다. 나이스하게 간다. 나이스. 안쪽으로 봤을 때는 네. 지금 쿠팡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도 상장하게 되면 한번 사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주를 또 사는 게 아니라 상장하게 되면 또 직상장의 분위기를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서학 개미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쿠팡 관련된 쪽에서 이 쿠팡의 입장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번 상장을 통해서 자본을 확충하는 의미가 또 상당히 크겠죠. 그래서 네. 한 지금 상장한 이후에 한 10억 달러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를 통해서 뭐 시장 점유율을 확장한다는 개념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은 이제 투자를 통해서 더 확장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는 게 맞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지금까지 보여줬던 흐름만 보게 되면 매년 2배씩 성장했습니다. 네. 그런 매출액이 거의 매년 2배로 성장하다 보니까 작년이 13조였으면 올해 26조 나오나요? 네,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아마 성장하는 폭은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도 지금 그동안의 적자를 꾸준히 보면서 성장 속도는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투자한 부분에 대한 규모의 경제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흑자는 올해는 나오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 상장이 아니라 나이스로 상장했던 이유가 이런 흑자를 바라보면서 움직였던 부분들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이제 앞으로 제가 보기엔 쿠팡 관련된 수혜주를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 쿠팡이 어딜 투자할 것이냐 네.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아마 쿠팡이 이제 앞으로의 계획은 쿠팡 이츠 혹시 시켜보셨습니까? 쿠팡 이츠? 네, 시켜봤어요. 네, 안 시켜본 게 어디시겠습니까? 뭐 다 시키셨겠죠. 네. 배달의 민족, 뭐 쿠팡 이츠 처음 다. 하면은 또 그런 할인권을 준다고 해서 다 써봤어요. 아이쿠야. 네, 또 할인에 또 네. 가장 큰 강점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이런 지금 배달의 민족이 갖고 있던 요기요가 매물이 나오다 보니까 그를 또 이번 상장 차익으로 인수하지 않을까. 네. 근데 금액이 크다 보니까 다른 인수 못할 것 같고요. 이제 여러 가지 흐름이 나올 거고 게다가 또 중요한 게 이제 로켓 배송 관련된 이제 풀필먼트를 강화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에 또 투자를 해야 될 쪽이 물류 관련된 쪽에 대한 부분들이겠죠. 물류.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물류 자동화 관련된 쪽도 투자를 했었을 때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도 살짝 또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물류 업체들도 여전히 지금 뭐 동방이나 여러 종목들을 보게 되면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네. 자산 대비해서는 여전히 0.5배
5배가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만큼 얼만큼 저평가였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확인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주들은 아마 그렇다고 해서 단기 급등에 따라서 차익 매물이 나오겠죠. 그리고 또 3월 상장까지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가 좀 단기 차익 매물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상장 즈음 돼서는 또 올라가겠죠. 그런 쪽에 대한 변화는 꼭 확인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채팅방에 로나님께서 대체 다들 어떻게 알고 주식 쫓아가나요? 남들만 날라라고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김민수 대표님 말씀해주신 것 같아요. 쿠팡 관련주, 쿠팡이 추후에 어느 사업에 또 투자를 할 것이냐를 보고 우리가 미리 선점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류 자동화를 하나의 키워드로 또 꼽아주셨습니다. 다시 또 다날로 돌아와서 봤을 때 오늘 쿠팡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소식이 또 나왔어요. 네. 비트코인 결제 사업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이 역시도 주가에 큰 모멘텀이 될까요? 요즘 비트코인 많이 올랐으니까요. 네, 그렇죠. 비트코인 한 0.1주라도 갖고 있을 걸 이런 생각이 드시죠? 네. 근데 뭐 이만큼 날라온 거 뭐 여기다 무슨 또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렇죠. 네. 기사는 지나갔죠. 네. 그러다 보니까 주식 열심히 하자. 또 욕구는 불타오르는 상황들인데 네. 이 비트코인 관련된 이제 단알과의 얘기는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2019년도에 저도 기사를 그때 보고 이제 비트코인 뜨면 얘도 뜰 회사구나라고 그래요? 생각이 들었다가 이번에 다시 생각났네요. 좀 살걸요. 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자회사 페이코인이라는 쪽이 이제 부각을 받는데 이제 자사 가맹점에서 실물 경제 가능한 암호화폐 페이코인을 발행을 하면서 이에 따라서 이제 결제 플랫폼을 이제 사용하는 부분들로 나가기 시작하는데 회원 수만 90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게다가 작년 대비 한 3배 정도 회원 수가 늘었고 게다가 가맹점이 약 6만 개. 근데 이런 디지털 화폐에 따른 가격도 올라가고 관심도 뜨겁다. 그러면 또 회원 수가 더 빠르게 늘어나겠죠. 그런 쪽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암호화 화폐를 통해서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어떤 실물 경제까지 이어지는 변화를 가장 크게 부각받고 있다. 이런 쪽에 또 다른 모멘텀이 오늘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쿠팡페이로 인해서 다날이 오늘 또 눈에 띄고 다날이 비트코인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많이 급등을 하자 상한가까지 가자 전자결제주들이 다 같이 올라주고 있거든요. 네. 이 PC 결제 사업을 맡고 있는 또 다른 상장사에서 우리가 전자결제주, 쿠팡 수혜주로 꼽아볼 만한 것도 있을까요? 몇 가지 종목은 있는데 솔직히 이 부분이 그냥 강하게 부각받기에는 좀 아직까지는 쿠팡페이가 워낙 강력한 부분들이다 보니까 특히 쿠팡페이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때 다른 회사를 이제 결제사를 인수한다는 쪽에 작년이었었나요? 맞아요. 네. 한번 또 뜨거운 이슈가 됐었는데 네. 그러다가 인수가 시도했던 회사가 아직 어떤 회사인지 모르고요. 좀 결렬이 됐었죠. 네. 근데 그 회사 중에 하나가 KG 모빌리언스가 그런 쪽의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또 그날 상한가인가 그래서 이런 이슈 코너에 다룬 적이 있었는데 네. 그런 건 기억이 잘 납니다. 살 걸. 네. 네. 이런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는 근데 가능성이 없는 게 KG 그룹에서 또 알짜 회사의 어떤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KG 이니시스와 모빌리언스가 두 축인데 이를 팔 리가 없겠죠. 그런 쪽이게 되면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다날이 좀 유력한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고 있는데 그건 그냥 제 뇌피셜입니다. 네. 그냥 잊으시고요. 근데 지금 또 중요한 부분들이 세틀뱅크 같은 경우도 또 오늘 주가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강점을 받고 있는 상황들인데 보통 보면은 이제 가상 계좌를 중개하는 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어떤 결제 시스템을 또 이용할 수 있겠다는 것 쪽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들인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쿠팡페이가 좀 더 커질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를 M&A를 통해서 덩치를 키울 가능성을 생각해보고 전자결제주가 움직이는 배경들은 그런 쪽이 아닐까 생각이 일단 들고 있습니다. 네, 관심 종목으로 세틀뱅크 그리고 KG 모빌리언스 오늘 핫 특징주로 꼽았던 다날을 꼽아주셨습니다. 그럼 다날의 가격 먼저 한번 전략을 세워드려 볼게요. 오늘 동방이 거래 정지가 되면서 이제 KCTC는 물류 안에서 대장 역할하며 상한가 갔고 네. 전자결제 안에서는 다날이 상한가를 갔거든요. 네. 다날에 대해서 전략 어떻게 세워보시겠어요? 일단 지금 가격대에서 모르겠습니다. 더 무리하는 것보다 이제 나도 디지털 화폐 관련된 쪽이다라는 쪽에 부각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은 나올 수는 있다고 쳐도 아마 지금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월봉입니다. 좀 약간 복잡한 모습들이 과거 상당히 오래 지속됐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한다고 하게 되면 7,500원 같은데 여기 이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일단 파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드는데 결론적으로는 다날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일단 지금 쿠팡 관련주 쪽으로 여러 가지 매매와 함께 어떤 수혜주 찾기가 계속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쿠팡이 잘 가야 되겠죠. 나이스에 상장한 뒤에 더 잘 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서학개미가 되자. 그냥 쿠팡 상장한 뒤에 오히려 흐름들 보고 쿠팡을 사는 게 낫겠다. 이런 쪽으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단알의 1차 목표 주가 7,5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여기서 더 오른다고 하더라도 너무 욕심내지 말고 이쯤 차익을 실현해 보자라고 하셨고요. 쿠팡 수혜주로 단알이 오르는 거니까 추후에 쿠팡이 상장했을 때 그 종목을 직접 노려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자결제주들이 한동안 좀 주춤하다가 이 단알 이슈 그리고 쿠팡 이슈 때문에 같이 올라가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전자결제주 전망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은님이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며칠째 너무 내려왔어요. 왜 이렇게 빠지는 걸까요? 라고 글 올려주셨는데 오늘은 반등하잖아요. 네. 이 추세가 되돌림으로 나타나 줄까요? 그 얘기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네. 당연히 지금 시점에서 주가가 급변하다 보니까 나올 줄 알았고요. 네. 근데 지금 혹시 작년에 뜨거웠던 섹터 중에 하나가 이제 BBIG죠. 그 중에 하나 또 뉴딜 지수 쪽에 포함된 또 대표적인 종목들의 흐름들이 전자결제 쪽인데 상당히 좀 잊혀지고 있다가 BBIG 다 가는데 바이오는 빼고요. 네. BIG 가는데 BIG. 그 중에 또 하나인 전자결제주는 왜 안 가나라고 생각했다가 이번에 조금 움직이고 있는 변화죠. 근데 지금 일단 전자결제주를 바라보고 있는 게 성장은 여전히 이어갑니다. 근데 밸류가 좀 높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약간 정체받고 좀 주춤했는데 아마 여전히 올해도 성장하는 기조가 확인되는 뭐 1분기 실적이나 네. 이런 부분들이 확인될 때마다 여전히 주가는 또 긍정적이지 않을까. 특히 코로나19의 수혜를 받았다는 관점 쪽에서 이제 피해 섹터가 움직이다 보니까 약간 소외된 측면도 있겠죠. 근데 하지만 한번 트렌드는 여전히 이어진다는 관점 쪽에서 주목하셨으면 좋겠고요. 말씀하셨던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제가 보기에는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집중 매도를 하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밀렸던 부분을 제외하게 되면 아직 그렇게 크게 회사에 대해서 성장성이 뭐 부각받지 못하는 부분들은 전혀 없습니다. 펀드멘탈은 이상이 없다는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오히려 지금 가격대 부분에서는 서서히 좀 분할 매수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하지만 이제 역배열 상태에서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중기 마디마디가 있을 겁니다. 한번 저항을 다시 들어오는 자리마다는 한번 좀 대표적으로 지금 58,000원대 부근 또 62,000원대 부근 이럴 때는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치는 자리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저점 매수를 들어가셨다가 이런 저항이 걸리는 자리 쪽에서는 또 단기적으로 또 빠져나오는 전략도 한번 좀 노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냥 쌉니다.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해봐도 괜찮겠다. 하지만 매물벽이 좀 두터운 부분이 있으니까 매수했다가 매도하고 다시 또 조정받으면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살펴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냥 NHN 한국사이버결제 싸다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으뜸님께서 사실 이 생각 갖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오늘 시장에서 볼 게 쿠팡 관련주밖에 없다 보니까 네.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언젠간 일도 멈출 거 아닙니까? 네. 이제 재료 소멸로도 보고 다소 지루해질 수도 있을 테니 그때 되면은 이 수급이 어디로 쏠리게 될까요? 어느 쪽으로 가게 될까요?라고 해주셨는데 벌써부터 웃으시네요. 네, 저보고 이제 손바닥에 많은 걸 놓고 네네. 예, 하나씩 또 꺼내보라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오늘 흐름만 보게 되면은 일단 뭐 이제 아마 관련주 쪽으로도 약간 좀 싼 종목들, 네. 그러니까 좀 중소형주 쪽으로도 계속 찾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보면은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또 한번 또 빠져나온 차익 매물은 이슈가 되는 게 나와야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슈가 확인되는 종목들 쪽에서 그나마 좀 저평간 종목, 특히 이번에도 골판지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대표적인 대장주인 뭐 아세아제가 강한 게 아니라 대양제 어떤 또 대형 포장. 대형 포장,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뭐 신풍제지 이런 종목들이 더 강하죠. 맞아요. 이런 쪽에 대한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슈가 확인되는 부분들과 함께 변화를 더 체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네. 내일 무슨 이슈가 일어날지 저는 그런 건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슈 흐름들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걸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딱 어디로 간다라고 점을 쳐드릴 수는 없지만요. 이슈 있는 중소형주, 저평가 종목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런 이슈는 저희와 함께 계속 찾아보시길 바라겠고요. 김민수 대표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